저는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해서 토론할 텐데요. 조성열 박사님께서 그 한미 안보 협력의 역사적 맥락과 진화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안보 협력의 동력과 함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나왔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가 됐습니다. 추동 요인은 크게 두 가지겠죠. 북핵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됐다는 것과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진영, 대결 구도가 심화됐다는 것이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북중로 결속이 이제 강해지고 있다는 위기감, 이것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이제 미국의 동맹 시스템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 지역의 동맹국들과 양자 동맹 시스템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이제 소위 격자형 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는 건데, 이거는 핵심이 이 지역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금과 같은 별개의 양자 동맹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동맹국들을 다차원적으로 엮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보 아키텍처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것이고, 한미 안보 협력도 그런 노력의 하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는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 한미 안보 협력의 지정학적인 어떤 손익 판단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미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이 심화되는 건 표면적으로는 뭐 정보 교류나 군사 훈련 이런 것이 나오는 거지만 이 훨씬 더 심오한 안보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적 위기가 있을 경우에 어떤 다자적인 공동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뭐 동맹까지는 갈 수는 없겠지만 어떤 준동맹의 성격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 중국을 공통의 위협으로 상정하고 이 동맹국과 정치군사적인 어떤 이 행동 통일을 갖는 것이 이제 주요 목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한일 삼국 간의 어떤 우선순위나 이 관심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을 이렇게 두 개의 도전을 놨을 때는 아마 9대1이나 8대2 정도 한다면 뭐 일본은 5대5, 뭐 4대6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미국은 반대로 이제 북한은 1, 2 이 정도고 나머지 거의 중국이 8이나 9 정도의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삼국 간의 이런 약간 우선순위, 약간의 동상이몽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비용과 편익이 일본과 미국하고는 좀 다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지정학적 민감도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한일 안보 협력 얘기할 때 신냉전 구도들도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중러가 밀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 협력이 불가피하다. 근데 이 관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북방 삼각 동맹이라는 것은 좀 이론적이고 가능성의 영역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북중 관계 또는 또 중러 관계 이렇게 양자적으로 사실은 심화시켜 나가고 있지만, 이것을 중국 입장에서는 북중러라는 어떤 삼각 이런 협력으로 특히나 군사적 측면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오히려 한미일이 안보적 협력에서 결속해서 중국 견제가 나가면은 오히려 북중러 결속을 더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사태인데,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동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중국 견제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결국 대만의 충돌인데, 그래서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은 그 자체로만 자꾸 얘기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대만 해역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입장 정리나 고민이 먼저 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대만이 중국에 과연 복속되면 이 지역의 동아시아 세력 균형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다르게 얘기하면 대만이 중국에 복속되는 것이 한국의 사활적 문제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 대만 유사시에 한국의 연루가 과연 불가피한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도 너무 기정사실화할 필요는 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만 유사시에 우리가 소극적일 경우에 한미 동맹에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 우리가 또 생각할
보지 않을 수 없지만 이 문제도 북한의 어떤 위협이나 도발을 계속 억제해야 되는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매니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미 안보 협력을 하면 과연 우리 입장에서의 군사적 효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일본이 추가적으로 한미 동맹에 더해서 한미 안보 협력이 됨으로써 해서 우리한테 주는 추가적인 군사안보적 효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일본의 어떤 그 군사력으로 봤을 때 한반도에서 어떤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의 잠수함,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장 능력이라든지 초계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이미 한미 연합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한테 걱정이 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도 어쨌든 비핵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여하는 게 되게 결정적이지는 않다. 재래식 전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정도로 군사적 효용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확정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지금 미국과 한미 핵협의 그룹 NCG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일본도 여기 좀 추가시켜서 좀 더 확장 억제를 좀 더 넓히고 심화시켜 나가자라는 그런 주장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오히려 일본이 추가적으로 이런 확장 억제까지 참여하는 것은 지금 한미가 노력하고 있는 확장 억제 심화 노력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분산시킨다 노력을,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한미가 하는 것은 단순히 확장 억제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핵 억제를 그냥 단순한 커미트먼트만 강조하는 걸 넘어서서 작전적 수준으로 좀 더 심화되는 확장 억제가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를 지금 논의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이 추가된다면은 한반도 정부를 상대한 지금 한미 간의 논의에 대해서 조금 초점이 벗어나고 분산될 우려가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조성열 박사님처럼 한미 안보 협력을 우리가 배관시하거나 이것을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북핵 위협도 있고, 또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안보에도 도전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이 뭐 군사적 위협이라 소리가 아니라 최소한 챌린지는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동아시아 세력 균형이 너무 급격하게 변한다든가 이런 것을 막는 차원에서 일본의 한미 안보 협력에 분명한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안보 협력의 어떤 역할과 성격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밸런싱하는 이렇게 완전 중국 공세 성격에 이렇게 가는 것은 오히려 손실이 크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소프트 밸런싱이나 해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 관리 측면에서 한미 안보 협력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 나온 한중일 대화 같은 것도 함께 균형 있게 추구함으로써 진영 대결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미 안보 협력은 이것은 필요하고 어느 정도 계속해서 연습 동안 갖고 추진하지만 그 수위와 방식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초점을 북핵 위협 억제와 대응으로 설정을 해서 정보 공유라든지 대잠, 공동 대잠이라든지 대잠 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 수준을 정하면서 한미 안보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